결혼을 다시 고려해 본 적이 있지만 정말로 올바른 선택인지 의심스러워한 적이 있나요? 인생 후반부에 결혼하는 것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여정입니다. 종종 무시되기 쉬운 어려운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당신을 덮치기 전까지는요. 몇 년간 독신으로 지냈든, 최근 이혼을 경험했든, 배우자를 잃고 삶을 헤쳐나가고 있든, 이 시점에서 재혼은 그 자체로 독특한 도전들을 동반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재정, 관계, 심지어 전반적인 행복감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다시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 통찰들은 사랑, 헌신,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혼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다시 결혼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복잡한 문제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갖추면 평화, 충족감,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다줄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훨씬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은 감정적 함정을 피하고 새로운 관계가 정말로 당신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든 단순히 가능성을 탐색 중이든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실 샵 1. 60대 이후 재정 상황은 달라집니다. 노후의 재혼을 고려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재정적 환경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의 결혼은 주로 동반자와 감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및 재정적 영향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재혼은 퇴직 저축, 사회보장 혜택, 연금 혜택, 심지어 남기고 싶은 유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삶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재정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재혼은 해당 지급액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그 소득이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과 유족 혜택은 종종 특정 규칙을 동반하며 일부는 재혼 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나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저축과 유산 계획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재정 문제는 더 이상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자산, 부채, 소비 습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분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혼이나 사망 시 자산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이 새로운 결혼이 그들이 상속받을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상속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혼은 재산과 상속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김민수, 72세는 재혼을 결심한 미망인입니다. 그는 평생 노력해 쌓은 모든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혼 후 그는 새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그가 의도한 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대화와 법적 조정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재무상담사나 상속계획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혼이 퇴직계획, 재정 안정성, 그리고 남기고 싶은 유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가장 로맨틱한 대화는 아닐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샵 2. 가족 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재혼을 할 때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 기대감, 때로는 충돌하는 성격까지도 합쳐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줄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예상치 못한 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함께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새로운 결혼에 수십 년의 개인적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인 자녀, 손자, 손녀, 그리고 잘 정립된 가족 역학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역사를 융합하는 것은 항상 기대만큼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성인 자녀들이 재혼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보고 싶어 하더라도 이전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 가족 전통의 변화에 대한 우려, 재정 문제나 상속 문제에 대한 불안감 등 혼합된 감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따뜻하게 환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불확실함, 거리감, 심지어 보호 본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뿐 아니라 전체 가족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새로운 배우자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주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역할을 해왔다면 새로운 사람을 가족에 소개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부 손자, 손녀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시간과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나 손자, 손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전통, 기대감,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해야 하며 이는 인내심, 소통,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혼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상속과 재정적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배우자가 기존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재정 계획을 영향력 행사하거나 그들이 항상 자신의 것으로 믿어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돈과 무관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는 종종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걱정은 탐욕이 아니라 부모의 원래 의도와 유산을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서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10년 이상의 독신 생활 후 다시 사랑을 찾은 그녀는 성인 자녀들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상속 문제, 명절 전통의 변화, 심지어 그녀와 새 남편이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어색한 대화들을 마주쳤습니다. 이는 힘든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 내 평화를 유지하려면 열린 대화를 나누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모두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가족과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세요.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그들의 우려를 진심으로 듣고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모두가 편안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향후 갈등과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 새로운 삶의 장을 친절함과 명확함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이는 누군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랑에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통찰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이 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실 샵3. 감정적 기대는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60대나 그 이후의 관계는 20대나 30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때는 결혼이 주로 함께 미래를 건설하는 것,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고,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초점이 보통 변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동반자 관계, 감정적 지원, 그리고 특별한 사람과 삶을 공유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재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몇 가지 교훈을 안겨줍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이 시점까지 당신은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 취미, 편안함을 주는 일상의 리듬이 있을 것입니다. 재혼은 다른 사람의 루틴, 선호도, 기대감을 자신의 공간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적응 과정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맞출 것이라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 함께의 삶을 구축하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개인 공간을 존중하며 관계 내에서도 개인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은 커플들은 종종 재정적 안정을 함께 쌓아가는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미 재정적 안정과 감정적 독립을 갖추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동적 관계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함께하는 이유는 더 이상 불을 쌓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감, 동반자 관계,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공유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파트너는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식, 지지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과거의 감정적 경험입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다면 그 감정들은 다시 결혼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과 새로운 파트너는 모두 과거의 역사 이전 결혼, 가족 관계, 습관, 사랑과 헌신에 대한 오랜 믿음을 함께 가져옵니다. 이는 관계가 복잡해질 운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인내심, 공감, 그리고 적응하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소통 방법, 갈등 관리 방식은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박지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75세로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얻은 것에 기쁨을 느꼈지만 이 새로운 결혼이 얼마나 다른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인된 아내는 수십 년간 그의 인생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은 익숙하고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아내는 수년간 이혼 상태였고 독립성을 강하게 중시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친밀감과 개인 공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법, 과거를 비교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 그리고 자신들만의 리듬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인생의 2단계에서 관계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업 동반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두 개의 이미 가득 찬 삶을 결합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답변들은 다음 결혼의 명확한 목표와 상호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 단단한 기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기대감에서 비롯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실 샤포, 법적 세부 사항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결혼, 특히 늦은 나이의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계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 재혼을 할 경우 법적 측면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믿고 결혼에 임하지만 법적 사항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 문제는 상속 계획입니다. 결혼 후 새로운 배우자는 귀하의 재산과 재정적 권리에 대한 특정 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명확히 작성된 계획이 없다면 유산 분배가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년층은 재혼 전에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신탁을 설립합니다. 이는 혼란이나 분쟁 없이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적 문제는 의료 결정입니다. 만약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까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의료 결정의 책임자가 됩니다. 때로는 성인 자녀나 오랜 친구보다 먼저 결정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가 치료나 복지 문제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시서 작성이나 의료 대리인 지정은 당신의 선호사항을 명확히 하고 고통스러운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 혼전 계약서입니다. 네, 어색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중요한 보호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혼전 계약서는 자산 관리 방식, 각자가 결혼에 가져오는 재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혼의 경우 명확한 기대와 탄탄한 법적 기반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된 혼전 계약서는 단순히 자산을 보호하는 것 이상입니다. 미래의 오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돈, 빚, 책임이 어떻게 처리될지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크게 줄여줍니다. 최유진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에 다시 사랑을 찾은 그녀는 재혼을 기대하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녀와 약혼자는 재정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 재정적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최유진에게 안심을 주었고 더 중요하게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상속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이 투명성은 가족이 배제된 느낌 대신 안전하고 지원받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 법적 논의는 결혼의 가장 로맨틱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면 상속계획과 가족법에 모두 통달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초기 논의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미래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정리하면 진정한 목표인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에서 가치를 느끼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 4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더 유용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실 샵5. 행복의 정의는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혼이 삶을 구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집을 사고,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 등이죠.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행복은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이미 쌓아온 것을 즐기는 것,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의 충족감을 더해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현재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과 일치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재혼이 자동으로 기쁨을 가져오고 외로움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년기의 행복은 30년이나 40년 전과는 매우 다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일부에게는 일상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끔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일상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를 강요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저지르며 사랑 자체가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개인적 충족감의 결여에서 비롯된 불행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통해 자신을 완성시키려는 희망으로 결혼에 들어가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을 공유하거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기쁨보다 부담으로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호환성도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정해진 생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아침 루틴, 선호하는 휴가 방식, 특정 사회적 리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의 생활 방식이 당신의 것과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즉흥성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합니다. 일부는 외출과 사회적 활동을 즐기지만 다른 이들은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평화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과 미래의 배우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원하는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현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그는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동반자가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행과 사람들과의 시간을 사랑했지만 그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더 선호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정현우는 싱글 시절에 누렸던 편안함과 자율성을 포기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전통적인 공유된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동반자 관계가 더 만족스러울까요? 따로 살지만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더 기쁨을 줄까요?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장기적인 행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삶에서 창조한 평화와 충족감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되새기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60세 이후 재혼은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실과 직면해야 하는 중대한 인생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재정 문제, 복잡한 가족 관계, 감정적 기대, 법적 고려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의 정의가 모든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주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재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전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결혼하는 것은 오래된 틀에 맞추거나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부에게는 재혼에서 기쁨과 안정을 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독립을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유효합니다. 핵심은 당신의 가치관, 생활 방식, 장기적인 행복감과 일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옳다고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정적,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인생의 단계는 당신을 안정감, 기쁨, 그리고 완성감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달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과 그것을 삶에 적용할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계속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며 모든 말을 진심으로 읽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 제공, 역량 강화, 그리고 격려를 담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